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에서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 선생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태동 역사의 씨앗이 되시는 정신문화와 인성의 모범이 되시는 민족 지도자 일대기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읽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은 저는 그 아들이 미국에 있어요. 지금 미국의 소리 방송의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갈 날이 1년일지 2년일지 3년일지 하여튼 가게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67세인데 내후년이면 이제 뭐 70대고 그러면 10년 후면 80대고 젊어서 누가 말한 대로 일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다 그런 말인데 그렇죠. 내일보다는 오늘이 젊겠죠. 내일은 하루 더 늙을 테니까. 그 이제 미국으로 가서 또 미국선 얼마나 살는지. 근데 사람이 평생 80년을 산다거나 70을 뭐 100년을 산데도 살아놓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뭐 그 젊은 날 초등학생 시절이 엊그제 같으니까 생생하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게 수학을 해보면 살아본 것을 쭉 되돌아보면 내가 무엇 한다고 살았는가? 그래서 살아서 한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됐죠.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참 새로운 이 민주주의 정치 제도로 교육 제도로 이렇게 이끌어내는데 물꼬를 튼 이상제 선생 일대기를 이렇게 책으로 5권이나 되는 책을 써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건 이제 제 이야기고 사실은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땅에서 사는 연수에 많이 연연하지 않는 편이에요. 여기서의 생이 끝나면 근데 전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제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딱 믿는 사람이거든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산다 이러는 사람이나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살아서 70년이고 80년이면은 사는 것에 대한 마감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독서 프로젝트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살아있을 적에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읽은 사람도 있다. 제가 알기에는 난 모르겠어요. 자기가 쓴 그 장편을 5권이면 이거 많거든요. 이거 400쪽에서 450쪽 분량이라 전체가 한 2300쪽 가까이 됩니다. 이걸 또 읽어까지 놓고 또 그냥 녹음만 한 게 아니라 이게 동영상입니다. 영상으로까지 찍어 넣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뭐 누가 뭐 알아주고 그런 건 저는 별로 의미를 안 두니까 내가 생각해도 참 별난 짓거리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별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예, 사람이 사는 게 뭔가, 살아서 남는 게 뭔가, 그런 점에서, 기왕이면 남이 써준 것을 이렇게 앵무새처럼 읽는 게 아니라 다 좋지만, 다 그것도 좋지만은, 남이 작곡해 놓은 것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작곡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러면은 좋겠죠. 저는 그 창작을 좋아하니까 제가 쓰고 제가 읽어서 영상에 담는 이 화면은 제가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든 천국에 가든 지상에 남아서 특히 대한민국 건국사 저는 우리 이상제 선생님을 대한민국의 국조라고 부릅니다. 국부가 아니라 국조, 국부
건국을 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님이란 뜻이죠. 대한민국의 국조 이상제 할아버지의 일대기를 썼고 또 읽었고, 이건 4년 5년 걸쳐 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읽는 것은 열심히 읽고 있어요. 이것도 한 편 제작에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읽는데 1시간 걸린다면 제작해서 이것을 영상에 올리는데 5시간에서 6시간 이렇게 걸려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9월 28일 날 시작했는데 내일이 10월 28일입니다. 지금 제가 4권에 이제 10부를 읽을 차례예요. 하루에 뭐 1부 읽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책만 읽었으면 제가 이거 한 10권, 15권 읽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제작을 하니까 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이제 이쯤 소개 말씀드렸고, 한국사에 관심 있고 또 시력 안 좋고 책 못 보시는 시각장애인 분들 관심 있게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0부입니다. 큰 제목, 대한제국과 우리 민족 말살의 숙적 일본 알기. 작은 제목, 일본이라는 나라. 명치시대, 일본 이상제 생존시대, 대정시대, 다이쇼시대, 소화, 쇼와시대, 일본국 헌법하에 내각총리 대신 또 쇼와시대, 헤세이시대, 관련 통계, 일본의 천황들. 한국사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모르면은 무식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본의 그때 당시에 우리를 침략했을 당시에 그 시대 상황, 정치 상황, 법체 상황 이런 것은 알아야 된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자료라고 제가 쓴 건데, 읽다 보면은 이게 이제 서술형이 아니라 무슨 뭐 메모한 것 마냥 이 교본처럼 문어체로 돼 있는 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게 이게 읽기 어렵고 이게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걸 재미있게 또 읽어드려야 돼요. 이걸 듣는 분들이 재미있게. 이 10부가 지금 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서도 보면은 한번 보여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늘지네요. 그늘 써보자. 어떻게 이렇게 그늘이 앉으나? 메모장 같이 돼 있어요. 이게 10부가 읽기가 어렵습니다. 10부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게 찾으려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사를 하면서 이게 어렵다고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이거 많이 망설였어요. 꼭 넣고는 싶은데 이런 자료 이거 찾느라고 헤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기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이걸 꼭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찾는 분들이 이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봐야 뭐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읽어가는데 이 10부가 이게 사실 이게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이게 11부에도 또 이런 게 나와요. 아주 특이해요. 말하자면 이제 이게 이야기 형식이 아니라 이 대화도 아니고 이제 11부에 가면 앞에만 약간 나오는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지금 10부는 이렇게 생긴 것을 읽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메모장 같은 것이지만 모양을 내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제목 읽어드렸죠? 첫 번째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조선을 침탈한 일본이라는 나라. 1945년 연합군에게 항복하고 해방 후 67년이 지난 지금은 2012년 얘기예요. 전략적 동반자로 대등한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웃나라이며 서울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역사상 일본은
우리나라를 수없이 쳐들어온 침략국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아직도 진심으로 사죄하는 일에 무성의한 채 침략 당시의 불법 지배 근성을 벗지 않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도 하면서 한일 관계의 옛 강제 지배 근성을 지금도 잘한 듯 우기고 고집하고 있다. 월남 이상제가 1927년 세상을 떠나고 난 후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수를 다 파악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을 우리와 상관도 없는 그들의 불의한 전쟁터로 끌고 갔고, 우리네 소녀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 일본군의 성적 놀이개로 일생을 망가뜨린 씻지 못할 죄를 짓고도 지금 오늘 2014년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여전히 그 천일 공로할 죄를 회개하지 않은 패역한 민족성을 가진 자들이 일본이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일본 국민 중에는. 그러나 지금 우파 정권, 지금 아베 정권은 그게 좀 특히 심하죠. 꼭 이등방문 정권 때 같은. 이웃에는요, 이웃나라는요,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몸도 부딪히고 구두도 밟고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과하게 잘못하면 사과할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했더라도 또 우리도 사과해야 돼요. 그것이 신사적인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거를 정권 이용해 그것이 유리하니까 결집, 그래서 표를 얻는데 유익하다면은 막 나가기도 하고, 제가 그 정치 평론가는 아닙니다만, 한국사를 쓰다 보면 그런 것에 그런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도 친한파가 있기는 하다. 일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인사들 많다. 그러나 집권 세력 고위 공직자 가운데 이 또 흐려부미와 다름없는 악마의 이빨을 드러내는 말을 자주 듣게 되매 다시금 피가 거꾸로 솟게 하고 있다. 월남 이상제는 이러한 일본의 강제 침략기를 고스란히 맞바람 맞듯한 일생을 산 사람이다. 입신영달과 재물탐으로 인해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될 임금의 신하들이 그런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침략 마수에 동조하는 데 가장 강력한 저항 사상을 가지고 민중이 살 길을 찾아 평생을 바친 사람 가운데 몇 안 되는 주요 인물이다. 잘 알지만 이제 이런 월남 이상제를 통하여 보다 더 일본을 잘 살펴 알아보기로 하자. 알되 쳐 죽이고 때려 부수기에 알자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일본의 과거를 해결시키기 위하여 알자는 것이 월남 이상제의 사상 세계였으니, 우리도 일본을 향해 지난 과거를 씻고 새 사람, 새 나라, 즉 월남이 강조한 대로 하나님과 인간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자는 교훈을 받자는 것이다. 더 이상의 한일 간 분쟁이 되는 독도 문제를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이런 정치적인 발언도 써있네. 제가 썼네요. 연로하여 세상을 떠나는 몇 명 남지도 않은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멍든 가슴을 진심으로 치료해드리고 그들의 인권과 명예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자라나는 청년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교육을 중지시키고 역사 교과서를 정설대로 잘한 것은 잘하고 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바르게 써야 한다. 한국에 대해 과거 저지른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 후대가 사죄하고 일제 노략 문화재를 반환하며 물질로 배상도 해야 한다. 오히려 김종필 회담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며 다시금 신사참배 못해 눈치 보고 안달이나 하며 교과서에 마귀의 이빨을 드러내려 한다면 일본은 한국의 원한이 하늘에 닿고 그로 인해 지금이나 이전보다 패전일 8.15보다 더 100배 만배의 죄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가 그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지각이며
지각이 있다면 가면을 벗고 진정으로 용서를 빌 건 빌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 월남 이상제가 살아생전 사후에 일본을 세상에 둘도 없는 악마의 괴수로 만든 장본인들, 즉 태양신을 자칭하는 천황이라는 자들과 역대 총리들의 면면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네들을 잊지 않고 가슴에 담고 있다. 이제 세상을 떠난 자들을 능지처참보 부관참시하자고 기억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므로서 하나님의 법과 인간다운 생각과 행동의 가치를 교훈으로 오늘에 받기 위함이다. 천하에 저 죽일 악종들이라고 욕하지만 말고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일본의 역대 총리 대신이 누구인가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월남 이상제 선생이 생존했던 시대 가운데서 명치 시대입니다. 총리 대신이에요. 지금 총리 대신 말하고 있어요. 1대 1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월남이 신사유람단으로 간 이후 미국 공사관에 갔을 때입니다. 1885년부터 1888년까지 명치 유신 이후에 초대 총리 대신을 한 사람이에요. 2대는 구로다 기요타카입니다. 이 사람은 88년에서 89년까지 무소속이었죠. 아까 그 이토 히로부미도 무소속 조수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무소속 사스마본 출신입니다. 사스마본 출신입니다. 이런 건 다 들치면 다 나와요. 2대 다시 1에는 산조 사네토미라는 무소속 내무 대신 겸 총리를 겸임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3대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입니다. 이 사람은 89년에서 91년까지 2년간 무소속 조수범 출신입니다. 조수범이라는 건 말하자면 새누리당이냐 뭐 새천민주당이냐는 그 일본의 집권 세력 계열이에요. 4대 마스카타 마사요시입니다. 이 책은 이런 것을 이건 중요한 자료로 깔고 있어요. 91년부터 892년까지입니다. 사스마본 출신, 사스마본 조수본 출신들이 집권하던 시기예요. 5대를 다시 이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1892년부터 96년까지 4년간 명성황후 시해 당시입니다. 1896년까지니까요. 92년부터 명성황후는 95년에 시해를 당했습니다. 추미론 의장 구로다 기요타카가 권한을 대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6대는 마스카타 마사요시인데 무소속 사스마본 출신 제2차 내각인데요. 이때는 대한제국 선포,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던 시기입니다. 1896년에서 98년까지 우리 대한제국은 97년에 10월 13일에 황제국임을 선포했습니다. 5대를 했던 1대 5대를 했던 이토 히로부미는 7대에 다시 제3차 내각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98년에서 뭐 6개월이네요. 잠깐 같은 98년 6월 말까지네요. 8대는 오쿠마 시게노부인데 이 사람은 헌정당 내각 헌정당 총재 1차 내각이었습니다. 이때는 독립협회하고 만민공동회가 열렸던 시기에 총리 대신입니다. 98년에서 98년 6월에서 11월 8일까지 있던 만민공동회 독립협회가 할 때죠.
98년에서 1900년까지 야마가타 아리토모인데 이 사람은 역시 무소속 조수본 출신입니다. 또 이등방문이 10대 총리 대신으로 올라와요. 1900년에서 1901년까지 한 1년여 동안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에 이로써 이토 히로부미는 4번에 걸쳐 총리 대신이 됩니다. 1901년인데 이 사람이 이제 8년 후면 죽을 거죠? 안중근에게. 11대는 가스라 다로입니다. 이때는 1901년에서 1906년 사이인데 월남 이상재 선생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1902년에 들어가서 4년에 나오죠. 1901년에서 1906년 사이에 가스라 다로인데 옥고를 치르고 예수를 믿은 후 YMCA에 등록하고 을사늑야까지 체결될 때에 가스라 다로가 이때의 일본의 총리 대신입니다. 총리 대신은 일본의 총리 대신은 대통령이에요. 천황은 상징적인 그냥 왕이고 12대는 사이온지 긴모찌인데 이 사람은 고종 강제 퇴위와 순종이 등극할 때의 총리 대신입니다. 1906년에서 1908년 사이 우리 1907년에 해야 밀사 사건이 있었고 고종 강제 퇴위 사건이 있었죠. 이때 사이온지 긴모찌가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13대는 가스라 다로입니다. 가스라 다로는 이 사람은 1909년 안중근에게 이토 히로부미가 총살당할 당시 그때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는 추미로 원장으로 갔어요. 추미로 원장이라는 국회의장 같은 건데 총리 대신 위에입니다. 이게 또 높아요. 더 높아요. 가스라 다로가 안중근에게 저격당할 시 1908년에서 1911년 사이에 총리 대신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 10월 26일에 죽습니다. 14대는 사이온지 긴모찌. 이 사람은 1911년에서 12년까지 이제 이때에는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 합방을 마친 다음입니다. 그 후 이제 천황이 아까까지는 천황이 갑자기 말이 막히네요. 하여튼 지금은 다이쇼 대정시대가 아까까지는 명치시대입니다. 쇼와 천황이고 이제는 다이쇼 천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912년부터 1913년까지 월남은 YMC 총무가 되고 동양척식회사가 생길 당시에 가스라 다로가 앞에서도 13대 총리 대신을 했는데 다시금 총리 대신 됩니다. 1912년에서 13년 사이 1년여간입니다. 1913년에서 14년 사이 야마모토 건노효에 이 사람이 16대고요. 17대 1914년에서 16년 사이 오코마 시게로부. 18대 한국에서 총독을 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거기 가서 총리 대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한국 총독이었던 자죠. 3대 한국의 통감이었던 자였죠. 이 자가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다이쇼 시대, 대정 시대 때 일본의 총리 대신이 돼요. 19대는 우리나라가 1918년에서 1921년 사이로서 이때는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던 기간인데 하라다카시입니다. 하라다카시가
총리 대신을 할 때예요. 1921년에서 22년 사이에는 다카시 고레키오 이자가 나중에 재임에 암살당했는데 그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고 있습니다. 21년에서 22년 사이요. 다음으로 1922년에서 1923년까지 월남 선생은 조선교육협회와 밀립대학 기성에 교육을 위해서 학을 쓸 때인데 이때 서울대학교를 세우려고 밀립대학 기성회가 활동하고 그럴 때 경성대 제국대학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무산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인데 1922년에서 1923년 사이에 이때 갓도 도모사부로 이 사람이 21대 총리 대신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나중에는 예부 대신 우치다 고사이가 권한대행을 하기도 했어요. 22대는 23년에서 24년 사이 이때는 이제 조선일보 사장으로 가기 직전이에요. 월남 선생이. 이때에 야마모토 곤노효에 이자가 총리 대신입니다. 1924년에서 같은 해 24년 1월에서 6월까지 총리 대신은 6개월밖에 안 했는데 월남 선생은 조선일보 사장에 취임합니다. 이때 기요우라 게이코 이사가 일본의 총리 대신입니다. 전부 다 이자 이놈들 소리가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그런 스케 나와요 말이 이상하게. 우리 이제 강제 합방기니까 우리는 그 말이 좋게 나갈 2분이라 소리가 안 나오죠. 예. 1924년에서 26년까지 1년 반 정도 되네요. 가토 다카시가 총리 대신을 했고 월남 선생이 세상을 떠나던 1926년에서 27년 4월 우리 월남 선생은 3월 29일인데 4월 20일까지 총리 대행을 했을 때 월남 선생은 신간의 회장이었었고요. 3월 29일 날 월남 선생은 별세하는데 이때의 총리 대신은 와카스키 레이지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정 시대였었고요. 대정 천황 때고요. 대정.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 잘못했네요. 아까는 메이지 시대고 그 다음에 다이쇼 시대고 지금 쇼와 시대가 지금 열립니다. 쇼와 시대가 26대인데 27년에서 29년까지 이때는 이제 월남 선생이 이제 사후예요. 다나카 기치 이자가 2년간 총리 대신이고요. 27대는 하마구치 오사치 29년에서 31년까지 28대 와카스키 레이지로 31년에서 같은 해 한 9개월간 29대 31년에서 32년까지 이누카이 스요시 30대 사이토 마코토 이 사람은 조선의 총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32년에서 34년까지 2년간 30대 총리 대신 31대 오카다 게이스케 34년에서 36년까지 32대 36년에서 37년까지 히로타 코키 33대 하야시 센주로 37년에서 같은 해 이거 뭐 득 달밖에 안 했어요. 34대 고노의 후미미로 37년에서 39년까지 2년간 35대 39년에서 39년 7개월짜리인데 히라노마 기이치로 36대 아베 노부유키 지금 아베 대통령의 할아버지인가 뭐 지금 야하는 그 사람 39년에서 40년까지 37대 요나이 미스마사 40년에서 이 사람 6개월 같은 40년 7월까지 38대 고노의 후미마로 이 사람은 40년에서 41년까지
41년에서 41년 그것도 잠깐 동안에 석 달간에 그 39대로 바뀌는데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군요. 대수는 바뀌었어도. 40대 도조 히데키 41년에서 44년까지 한참 했습니다. 41대 고이소 군이야키 44년에서 45년 해방되기 직전 4월 7일까지예요. 42대 때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습니다. 이 사람이 45년 4월 7일에 올라왔다가 8.15 해방이 8월 15일 날 되자 8월 17일 날 달아나요. 날아가요. 스즈키 긴타로입니다. 42대 때예요. 44대 때 히카시쿤이 나루히코 이 사람은 해방 이틀 후 45년 8월 17일부터 45년 10월까지 이거 뒤순간에 자꾸 뒤집어지죠? 예, 43대 그것도 몇 달 못 있습니다. 2달입니다. 44대 히테카라 기주로 45년 10월 9일에서 46년 5월까지니까 불과 이 사람도 한 7개월. 45대 요시다 시게로 46년부터 47년까지 딱 한 달간 이때는 연합군이 점령했을 때입니다. 다음은 일본국 헌법파, 일본국 헌법파 평화헌법이죠. 지금 말하는 이제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헌법이 바뀌죠. 이제는 평화헌법 군인은 전쟁에 관여 못하고 이때가 46대 때입니다. 47년부터 48년까지 기타야마 데스가 1년여 정도 총리 대신입니다. 연합군 점령했을 때예요. 47대 이시다 히토시 48년에서 48년 이 사람은 7개월 연합군 점령 중입니다. 48대 요시다 시게루 48년에서 49년 그래서 그래봤자 이것도 한 6개월입니다. 연합군 점령하고요. 49대는 49년에서 52년까지 제법 길었어요. 제4차 요시다 시게루가 계속 내려오네요. 51대까지 연합군 점령하여서 5차까지 51대까지 48대에서 51대까지 52대 히토야마 이치로입니다. 51대가 히토야마 이치로 이 사람이 앞에서 뭘 했나 모르겠네요. 53대 역시 같은 사람이 하는군요. 54대까지 내려오고 55대 와서 이시바시 단잔 56년에서 57년 사실 여기는 뭐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침략하고 나서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근대에 이르러서를 잠깐 보면 평성이라고 해서 헤세이 시대죠. 75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노소스케, 가이우도 시키, 미야자와 기이치, 호소카와 모리히토, 히타스토무, 무라야마 도미이치, 하시모토 류타로, 무라야마 알죠? 우리가 오부치 게이조, 모리 요시로, 이제 87대 와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는 아는 사람이에요. 기성세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그 다음에 90대에 와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아베 신조가 지금 다시 집권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아베 신조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이 사람이 2006년 9월에서 2007년 9월까지 1년간 자민당 총재를 하면서 90대 총리 대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 하토야마 유키오 그 사람이 현재 총리일 때 93대일 때 제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다 지금 하토야마 유키오 후에도 여러 사람이 바뀌어서 지금 이 아베가 몇 대 총리인가
나 그 신경을 안 써서. 이거 와서 이게 닥칠 줄 알았으면 검색을 해서 알아놨을 건데, 지금도 이거 검색을 하면 알긴 아는데, 뭐 넘어갑시다. 몇 대 총리가 됐든. 93대 총리 중 실제 60명이 중복해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재직 일수가 많았던 사람 순서가 있네요. 가스라 다로입니다. 예, 2886일이네. 그 날짜까지 했는데. 사또 에이사쿠가 2700, 이토 히로부미가 2700, 요시다 시게루가 2600, 뭐 이런 통계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이즈미가 1900. 연속 재직 일수로는 사또 에이사쿠가 2700날, 요시다 시게루가 2200날, 고이즈미가 1900날, 나카소네가 1800날, 가스라다로 1600날. 재직 일수가 아주 적은 총리도 여기 써 있네요. 히카시쿠니 나루히코. 이건 왜 천황이 친왕 히코 친왕 54일. 예, 친왕이라고 써놓은 거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갔어. 다음 64일짜리 하타스토무, 65일짜리 이시바시 단잔, 69일짜리 우노소스케, 123일짜리 하야시 센주로. 나이가 젊은 총리가 여기 있네요. 가장 나이가 젊었던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44세였었어요. 45세 고노에 후미마로, 47에 구로다 기요타카, 51에 야마가타 리모토. 아베 신조가 전후는 뭐죠? 패전 후에서는 최연소로다가 51세 때, 아까 그 90몇 대 썼죠? 예, 90대 총리를 된 적이 있었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총리의 저것이 있네요. 이런 분들이요. 가장 많았던 사람은 77세에 되었던 스즈키 간타로, 76세 이누카이 스요이, 73세 때 기요라 게이코, 73세 때 사이토 마코도, 73에 시테하라 기츠로. 네,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의 천황들을 보면은 삼륜이라고 해서 그건 미와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베씨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고세라고 해서 거세씨가 천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분시대 말기 나라시대 초기에 모노베노 오토베노 아베 계속 내려오네요. 그 다음에 토모씨라고 하는 성씨가 있어요. 후지와라 씨가 있어요. 이거 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천황이요. 이거 순서까지 다 이거 써놨네요. 이거 다 읽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핏 봐도. 이거 뭐 지금 이거 일본 얘기 이거 그렇게 깊이 할 일은 없는데, 왜 이게 써 있는가 할 것 같으면, 이로써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의 그때 당시에 그 집권자들의 배경을 알고 다른 얘기를 하자고 언론을 찾아보자는 의도예요. 이해를 하셨죠? 그 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시간이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얼마나 시간이 갔는가 제가 모르겠는데 11부까지 연속으로 읽으면 엄청 길어지나요? 하자고요. 그래도 지금 다른 건 걱정 안 되는데 이 배터리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배터리가 그까지 갈라나. 이어서 제 11부로 갑니다. 11부는 앞에 약간 아까 보여드린 대로 문어체가 약간 있지만 문어체가 아니라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11부 당대 미국 대통령과 월남에 남은 가족들. 큰 제목이고요. 작은 제목은 월남 당시 미국 대통령 막내 승준이 장가가다 총독부에서 보낸 사람. 참말로 이상한 일일세.
한일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일본이 변해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11부 첫 번째는 월남 당시의 미국 대통령 이름입니다. 그리고 월남 이상제 출생 시에는 제커리 테일러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봉서함에 수학 중일 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월남 선생이 결혼할 때가 바로 에이브레함 링컨입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신사유람단에 갈 때에는 그때 체스터 아서 대통령 때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거 맞춰봐야 되니까 이 자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 주미공사 1등 석유관을 갔을 때는 클로버 클리브랜드, 근래 발란다라고 했던 클로버 클리브랜드가 22대 대통령이었었죠. 이분이 나중에 24대 또 대통령이 또 돼요. 이모군란과 을미사변 민비시의 일당시에 당시 다시 대통령이 돼요. 22대와 23대 빠지고 24대로. 그 다음에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때는 윌리엄 맥킬리 대통령 되고요. 옥중에서 예수를 믿고 YMCA에 가고 할 때는 시어토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그 무슨 워싱턴 교라고 하는 포트맥 강가에 그 밑에 섬이 있는데 잊어버렸네요. 거기 그 기념 공원이 있는데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을 만들고 가봤어요. 저는 그 영상도 있어요. YMC 총무 시절에는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 때고요. 3.1 독립운동 때는 윌슨 대통령 알죠? 우드로 윌슨 28대 그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 얘기했던 대통령이었었고요. 조선일보 사장할 때는 29대 하딩 대통령에 의해서 켈빈 클리지가 대통령이었습니다. 신간의 해정. 이때 월남 이상제 선생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걸 맞춰봐야 되니까 이걸 깔아놓은 거예요. 다음입니다. 막내 승진이 장가가다. 순재와 같이 한산에 가서 나이 38에 늦게 보내는 승준이의 혼사를 마치고 올라왔다. 서방님, 막내 장가 보내니 이제 좀 집안 걱정 덜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나는 웃으며 산다고 했지요. 날마다 꼴꼴대고 속으로는 차나처럼 왜 웃으며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 생각하면 그만 그 웃음이 줄어듭니다. 이제 그러나 웃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집안일에도 웃으셔야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알아요. 그러나 한산에 땅이 있나 집이 널널한가 오죽하면 승준이가 처가살이를 간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실은 웃음이 잘 안 나옵니다. 에이, 그러실 일 아니십니다. 며느리네가 여간 부자가 아니니까 처가살이라고 하면 안 될 일입니다. 그건 그래요. 농토가 성당면 바닥이 전부 사돈의 땅이라니까 그 집 사이가 됐으면 당연히 농사를 거들여야 되겠죠. 처가가 부잣집이라 공부도 시켜준다고 했다. 나중에 얘기지만 승준이는 실제로 상해에 가서 2년간 공부하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성당면만 아니고 옆 옥표면까지 거기가 다 며느리네 농토라고 하니까 사이가 안 가면 누가 그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승준이를 고르고 골라서 사이로 본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준이가 머슴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나 마찬가지로 가는 건데 마음 아플 거야 없지만 그래도 어딘가 허무한 생각입니다. 한 이태나 지나면 유학도 보내준다 하지 않아요? 사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사이입니다. 다 서방님의 인품을 믿고 서방님의 아들이니까 믿고 사위로 맞은 것 아닙니까? 그건 고마운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저러나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 승준이가 이제 장가를 든 것이다. 1916년이었다. 며느리는 금강하고 신성리를 걸러 판포를 더 지나 성당면 두동리로 보낸 것이다. 며느리는 금강하고 승준이인데 승준이를 그리로 보낸 거니.
장남 승윤이가 일찍 죽고 나자 승윤이 아들 장손자 선지기는 그냥 한산 옛집에 살고 있다. 둘째 승윤이도 죽고 나자 둘째 아들의 둘째 홍지기는 학교에 다녀야 하니 월남이 학비를 대주어야 한다. 홍지기는 여간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닌데 홀어머니와 둘이서 사니까 서대문 밖에서 가까운 데로 옮겨오라 했다. 그래서 먼데 두지 못하고 월남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새로 방을 마련해 주어 살고 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승간이마저 죽었기 때문에 승간이가 낳은 아들 안지기도 아직은 한산 옛집에서 선지기네와 같이 산다. 다행히 월남의 집은 방이 많아서 안채와 사랑집까지 방이 4개. 우선 사는 데는 그만하니 됐으나 승준이까지 같이 살라 하기에는 방이 모자라는 것이다. 얼른 서울로 데려오기는 해야 하겠는데 그게 만만한 게 아닌 것이 월남에게는 특별한 벌이가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순재가 자주 친정 신세를 지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YMC 총무를 하니까 푼돈 정도지만 그나마 급여가 나와 그 돈으로 살았는데 이제 명예 총무가 되고 나니 그마저도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공식적으로 써야 될 돈은 Y의 돈은 사용하지만 그게 개인 용도로서는 아니기에 사는 생활이 어렵다. 다음 총독부에서 보낸 사람. 승준이가 아들을 낳았단다. 언제 내려가실 거예요? 가야지 손잡으러. 오랜만에 한번 어린 손자를 알아보게 생겼구려. 하하하. 월남이 호탕하게 웃으며 막둥이가 손자를 낳았다는 수식에 가슴이 뿌듯하다. 그러나 어물쩍하다 보니 불과 한 달도 못 된 어느 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데 전부가 날아들었다. 태어난 손자가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서방님,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세요. 순재가 위로하지만 월남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벌써 몇인가? 손가락이 모자라다 셀 수도 없는 피부치들의 죽음. 괘씸하고 고약한 놈들 같으니라고. 그러게 진작 내려가 보자니까 그러셨습니다. 내가 내려갔다고 해서 죽을 애가 살겠습니까? 참말로 내가 서방님의 가족들만 생각하면 내 살이 찢기는 것 같아요. 월남은 다시 웃음을 잃었다. 공연히 손잡았다고 괜한 자랑을 했구나. 이제 뭐라고 한다지. 그러나 상처도 쌓이면 굳어지나 보다. 월남은 억지로 아픈 기억을 주며 와일의 열심을 내는데 다시 또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막내 승준이의 처가 며느리가 또 임신 중이라는 것이다.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 다시 한번 전보가 날아들었다. 이번에는 딸을 낳았다는 겁시다. 빨리 갑시다. 서둘러 급한 일을 마치고 내려가는데 불과 열흘도 못 가서 또 비보가 날아들었다. 또 그 손녀 딸아이가 세상을 떴다는 전보다. 자식복이란 참 지지도 없는 놈이로군요. 눈물도만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다. 총독부에서 왔다면서 야마카카 이사업으로 일대 정무총감의 친서를 전하러 해서 왔다는 것이다. 모월 모시에 총독부로 들어와 달라는 간단한 내용이다. 아니, 정무총감이 왜 나를 보자 한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아요? 서찰을 가져온 사람에게 물었다. 예, 스쳐서 배운 적은 있습니다. 나는 야마카 총감을 본 적이 없는데 총감은 날 봤답니까? 총감 각하께서는 월남 선생을 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보자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기독교 청년의 일로 보자는 것 아니랍니까? 역시 모릅니다만 그건 아닌 걸로 압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일로 보자는 거냐고 묻거든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가서 전하시오. 이제 나는 나의 막내가 낳은 손녀가 죽었다는 전보를 받았다고 하시오. 지금 갈 정황이 못 되니 이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거든 그때나 보잔다고 하시오. 뭐 꼭 볼 일이 아니거든 없던 걸로 해도 괜찮다고 한다고 전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총독부에서 온 사람을 돌려보냈다. 다음날 총독부에 왔다면서 또 다른 사람이 월남을 찾아왔다.
무슨 일입니까? 하세가와 요시미치 총독 각하의 전문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월남은 전문을 펼쳐보았다. 월남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간에 비운이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전에 배웠기는 하였으나 진솔한 대화 한 번을 하지 못하여 아쉬운 중 간에 슬픔을 당하셨다 하오니 마음이 내키지 않으실 줄 아오나 본인이 올리고자 하는 위로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네게 알리시지도 말고 내일 오전 중에 꼭 한번 총독 관저를 방문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장곡 천호도. 제법 정중한 문서를 보내왔다. 하세가와라면 먼저 데라우찌가 떠오른다. 데라우찌라는 자는 전직 총독이며 전직 통감에서 총독으로 승진한 인물이다. 그때 승관이가 세상을 떠나 고향에 내려간 바람에 화를 피하였으나 데라우찌 암살 조작 사건으로 YMCA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사랑하는 동지들을 4년 6년씩 억울하게 감옥 가둔 일이 있던 배고인 사건의 당사자로서 데라우찌의 후임으로 온 자가 이대 바로 이 하세가와 요시미치 즉 장곡 천호도다. 달갑지 않은 인물이다. 하기사 누라서 달가올 일이 있을까마는 일본의 최상층부 천황이라는 작자부터가 썩어 빠진 자들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과 다름없는 천황이라니 그 밑에 굴종하는 자들이야 제정신이라 하겠는가. 곰곰 생각해 보았다. 일단 가서 알았다 한다고 전하시오. 갈지 말지 아직 생각이 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총독부 직원이 재촉한다. 힘겨워하시겠지만 그러시도록 꼭 오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오라 하셨습니다. 월남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지금 속이 말이 아닌데 이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질이라는 말인가. 간다고 하시오. 꼭 간다고 했다고 전하시오. 다음. 정말로 이상한 일일세. 그날 밤 아무리 이길해도 도대체 하세가와가 뭐 때문에 보자고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뭐 짐작하는 것도 없으세요? 날 보고 도와달랄 일은 꿈에도 없을 건데 글쎄. 똥단지같이 내 가게 들어와 달라는 게 아닐까요? 손재도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모양이다. 벼슬이 아니라 총독을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모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설마니 하나님을 포기하라 하겠습니까? 나는 골수 예수장이라는 거 자기들이 더 잘하는데 잊어버리세요. 가보시면 알겠죠. 뭐 그럽시다. 근데 이 잠이 안 오네 어째. 잠만 오시면 나나 안아주세요. 네? 순재가 재령을 부려 쌓는다. 안아서 이제 아들 일 낳을 일 있습니까? 그 말 참 잘하셨습니다. 나 서방님 아이 낳고 싶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무슨 소리냐니요. 내가 지금 내일 모레면 70이요. 나이 70에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사람 놀리지 말아요. 나는요. 나는 지금 몇인데요. 부인요? 51살. 애 낳겠습니까? 마음 같다면야 당장이라도 낳고 싶다니까요. 아이고 경도가 있어야 낳지. 참 사람이 머리가 복잡하다니까 장난합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렇다는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제부는 60이 넘어서도 잘 만났습니다. 60하고 70하고 같아요. 그래도 부인은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뭐가요? 내가 신랑 노릇 그만하면 잘하지 않나요? 어머나 서방님도 농을 다 하시네요.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뭔데요? 사람이 사람을 낳고 기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뭔 말이세요? 나를 봐요. 내가 집사람과 평생 떨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애를 낳으려니까 꼭 때가 되면 이상하게 실이 내려가고 싶고 내려갈 일이 생기고 내려갔다 하면 꼭 임신이 되더라니까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려 하는 때가 되면 결실되라 하신 것이더라고요. 저 참 말되네요. 인간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정이 좋다고 애가 생기기로 말하면 우리가 벌써 10년인데 노대서 낳았을 것입니다. 제보도 겨우 10년 난주하면서 셋을 낳았으니 그건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원순이 악순이하고 죽여라 살려라 하면서 사는 부부들도 보면 그렇게 싸우고 원수를 죽이면서도 애는 쑥쑥 낳거든요. 그게 뭔고 하면은 뭔데요? 싸우면서 애를 낳는 것입니다. 실컷 두들겨 패고 맞고 그날 밤에 글쎄 애기가 생기는 겁니다. 싸우면 애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싸워도 생길 애기는 생겨요. 그래서 투정을 합니다. 저런 인간하고 왜 애는 많이 낳아 건지 내가 미쳤는가 보다고 말입니다. 싸우는 것하고 애 생기는 것하고 금실 좋은 것하고 애 생기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 같아요. 전부 하나님이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낳지 말라 하셨나 보죠. 내가 싫다 좋다 낳자 말자 그런 생각한 일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창조물이시거든요. 거참 평장면하기는 틀린 모양입니다. 다음 한일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외성대 네 말 떠나 이쪽에 대고 오줌도 누기 싫은 것이다. 지금 월남이 말로만 듣던 외성대에 들어서고 있다. 저들의 말대로 외성대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기도 싫은 조선 총독부다. 이미 1916년부터 광화문을 헐기 시작하여 그 자리에 새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고 있는 일본이 아직은 외성대를 조선 총독부로 쓰고 있는 곳이다. 들어서는 길가 양쪽에 나무가 울창하고 길은 좁은 편이다. 가운데는 3층으로 보이나 하는 2층 건물이다. 여기서 조선을 집어삼키는 가진 수작을 다 부리는 악마의 소굴이다. 여기에 되면 YMCA는 큰 대골이다. 이 조그마한 건물이 조선 팔도를 13도로 나누고 여기서 조선 늑탈의 만행이 저질러지는 곳. 월남은 살치가 벌벌 떨리지만 진정하고 들어선다. 집총을 한 일본 헌병이 부동자스를 월남에게 세워청 영접을 한다. 어렵죠. 월남이 온다고 이미 명령이 하달된 모양이고 어쩌면 지팡이 짚고 한복 두루마기에 하얀 턱수염에 흰머리가 난 사람이 월남이라고 알려준 모양이다. 어서 오십시오. 정무총관님 각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총감이 기다린다고요? 예. 총감 집무실에서 영접하고 총독 가깝게로 모시고 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월남은 2층으로 올라갔다. 어서 오십시오. 예, 왔소이다. 일본말 잘하시니 일본말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시오마는 영문마딱한 마음이지만 기왕에 모았으니 두고 볼 참이다. 하이, 우레시 마스터죠.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3층 총독실로 가자는 거예요. 하이, 소데스. 거참 근데 영덕기가 편치 않소이다. 꼭 하이 하지만 안 됩니까? 하이, 가지고 말해보십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 조선말로 안내해요. 나는 일본만 먹통이라 듣기도 싫습니다. 조선가 해다 됐을까라. 혼돈 스마생 도저. 알았어요. 갑시다. 옆 총독 집무실로 들어섰다. 올라무 센세 이렇세 마세. 또 일본 말입니까? 허허, 이러시면 나 그냥 돌아갈랍니다. 미안합니다. 아저씨가 조선말 좀 그래서요. 우리끼니까 일본말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툴어도 좋으니 다 알아들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앉으라고 자리를 권한다. 그러면서 역시나 도저 하다니 이런 자들이 조선 총독을 한다는 것이 꼴불견이다마는 생각은 딴 데로가 있다. 맞죠? 어쩌고 놈이 맞죠? 일본말이 편한 까닭에 스스로도 미안한 모양인지 웃는다. 무슨 일로 보자 하셨습니까? 뭐 동양평화 도와달라는 것입니까? 어찌렁 너희는 헬스에 뭔따이 뭐 아른드스가 그건 뭐요? 거기가 왔을 때 뭐그대까이 맞스 이렇게 셋이서 자리에 앉았다. 이걸도 번역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정무총감 야마카카 이사부로가 말문을 연다. 본국 가스라다로 총리 대신께서 조선인의 지도자를 만나 양국 간 우호관계 유익한 대화를 가지라는 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세카와 요스미치 총독께서 월남 선생을 모시자고 하셔서 일본과 조선이 상호 설린 우호 관계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 원하시어 모시게 된 것입니다. 야마카가가
상황을 설명한다. 다음, 일본이 변해야 한다. 하세가와가 말을 받는다. 편하게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천천히 점심 식사하시고 좋은 말씀 좀 해주시라고 모셨습니다. 그래요? 그 뜻은 좋습니다. 근데 나하고 무슨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기독교 청년의 얘기는 아닐 테고 주제가 뭐죠? 양국 간 대치 관계를 정산하고 상호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상호 평화와 번영, 하세가와 총독, 내가 각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해하시겠지요? 말이 없다. 정이나 들기 싫다면 오늘만 각하라 하겠소이다. 그래, 하세가와 총독 각하. 지금 일본이 조선에 총독부를 세우고 정권을 장악하고 외교, 국방치, 경제 다 좋습니다만서도 이래서 어디 상원이 평등이니 하는 말이 가당합니까? 그러니까 모시고 고견을 듣자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 기왕지사 듣고 싶다면 그럼 이제 내 생각대로만 기탄 없이 말해버리다. 예, 무슨 말씀이든지 다 해오세요. 서로 좋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일본은 우리보다 군사력이 강합니다. 둘째로, 우리보다 선진 문명을 일찍 받아들일 나름대로 앞선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일본은 아직 우리에게는 없는 경제정책을 가지고 은행이라고 하는 통화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수도 없지만 하나만 덧붙이면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근 3배나 많아 국력이나 인력에서 많이 앞장서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힘세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국력이 크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다고 해서 이웃나라를 통째로 아예 들어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들어먹다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동양표해라는 원대한 취지에서 조선의 자주독립과 조선인민의 선진화를 이어온 것이지 조선을 잠식하여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옆집이 잘 살면 이웃집 도움도 받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참 말은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와주러 왔다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황제 폐하도 끌어내리고 새로 올리고 신화도 전부 바꾸고 땅덩어리도 마음대로 줄을 쭉쭉 긋고 여차저차 가면 땅이란 땅은 전부 다 닥치는 대로 일본인들이 만든 동양 척식 앞으로 명의를 변경합니까?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나는 일본 당신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을 꿰뚫어 보십니까? 결국 우리 민족혼을 말살하기에 전부 일본 책으로 아리가또 스미마생 어쩌고 하고 조선말도 없앨 것이고 철도를 깔아 국토를 발전시킨다는 핑계로 조선인 노동력을 착취하여 일본인 노임의 절반이나 주었습니까? 자자자, 하세가 총독, 당신의 속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스란지 따라온지 하는 그 일본 총리 대신에 속셈이 뭔지나 아시오? 하세가 총독보다 윗자리에 앉은 현재 일본 천황, 즉 명치 신우 2대 천황으로 앉은 다이쇼 오쿠마 요시토 천황의 그 인품이 더 문제입니다. 총감이나 총독이야 총리 대신에 훈령이나 지휘 감독을 받을 것이고 최상석에는 다이쇼가 앉아있잖아요. 이름을 막 불러젖히니까 안색이 완전히 이거려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물론 다이쇼 천황도 총리 대신의 상주 제안에 따르겠지만 우선 천황이라는 황칭부터가 사후주의 평화주의와 먼 이야기입니다. 천황은 하나님의 성호를 도둑질해서 거머쥔 인간에게 신격을 부여한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신입니까? 귀신만도 못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동격입니까? 나는 예수교인입니다. 허허, 월남, 아무리 우리끼리지만 말을 가려서 해주시오. 아니요, 우리끼리니까 깨놓고 하는 말이니 들어보시오. 인간은 동등합니다. 백인이나 흑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은 한 형제자매입니다. 일본서 한국으로 시집 오면 부인이고 어머니고 한국서 일본으로 장가가면 사이고 아버지 남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 존중이라 하는 인간성이 잘못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강하고 힘세다가 이웃나라를 감아먹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모신 목적은 서로가 좋은 길을 찾아 조선이나 일본인이 부딪히지 말고 함께 나라 발전과 동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해보자는 뜻입니다. 협의를 하려면 먼저 우리 황실을 원치로 돌리시오. 그러고 나서 얘기합시다. 본국에 보고서를 낼 때 월남이 그러더라고 한다고 하고 고종황새를 다시 경복궁으로 모시고 황권을 되돌려 조선인으로 조선 신료들을 재임명하도록 한 후에 허허 그래요. 어디 들어봅시다. 그 후에 피차 줄 것 받을 것 배울 것 가르칠 것 있으면 정당한 학비를 주고 배우고 가르치고 조선 발전을 위해 국토를 하겠다면 상호 평등하게 반반 이득을 나누든지 하고 무엇보다 우리 청장년 노동자들을 박대하고 돈 몇 푼으로 공사 하나에 떼돈을 머머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하 참 조선에 철도를 놓고 한강에 다리를 놓으면 그게 다 조선인들이 탈 것이고 건너다니는 것 아닌가요? 도로를 해도 결국 조선 사람들이 다닐 도로입니다. 우리가 철로를 떼어가겠습니까? 왜 조선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우리의 진심을 몰라주십니까? 내가 아까 속셈을 안다고 했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조선에 철도 놓고 알맹이 빼갈 길 만드는 것 아니요? 채광이 채벌이나 신농법인이 전부 우리는 완격 껍데기를 가지고 알고 당신네 가져갈 속셈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도둑질이 아니고 뭡니까? 밥풀떼기 몇 개 주고 통째로 들어먹을 속셈이라는 건 내가 모를 줄 아시오? 나는 근시안이 아닙니다. 앉아서 말리는 못 봐도 천리는 봅니다. 지금 일본의 최대 관심이 뭡니까? 천국이나 동남아까지 지구 반쪽에 해당하는 동양권을 전부 지배하자는 속셈 아닙니까? 웬 욕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각국 백성들을 전부 노예로 전락시켜 호의호식하자는 속셈 아니요? 영 삐딱하게만 보시니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월남대각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나요? 간단합니다. 일본은 조선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상하고 인접국으로서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무기가 필요하다면 정당한 값을 받고 팔고 돈을 빌려달라면 이자를 주고 빌려주었다가 받아가면 될 것이고 이웃나라지간에 털도 안 뜯고 상보 치우겠다는 야만적 동물군성을 벌이는 것입니다. 천황제를 폐지하고 황제나 왕실로 내리고 말고까지는 말 않겠습니다. 단 나라와 나라로 대등하게 자국과 국민과 인접 국민과 서로 나누고 도우며 살아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팔라? 그러면 그 무기로 누구를 겨냥한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오. 우리 민족은 1000번의 외침을 받았으나 단 한 번도 적침을 한 일이 없는 착한 민족입니다. 나눌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이웃의 초상이 나면 같이 울고 누가 아프면 서로 약을 들고 와 낫기를 바라는 일본과는 다른 민족입니다. 나는 이런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본을 대하노라니 참 그들은 불쌍하다는 생각뿐입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벌써 천국이 집어삼켰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태평세월이 되었겠습니까? 태평세월이요? 도대체 말이 안 통합니다. 죄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시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망한다고 했고 고사에도 순천자 흥하나 악역천자 망한다 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내가 감히 예언하건대 미래가 걱정입니다. 지진으로 망할 게 아니라 인간성으로 망합니다.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폭력과 무력으로 이웃나라를 해친 나라는 결국 그 죄값으로 망합니다. 내 말이 말리는지 틀리는지 누가 나중에 죽을지 그때 보면 압니다. 나보다 높게 지킬 터이니 나 죽은 다음에라도 똑똑히 보시오. 성경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 다 망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어긴 자는 망한다는 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약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하나면서부터 병든 장애인과 불쌍한 이웃을 비박하고 돕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서슬이 퍼런 자리지만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문간방도 아니고 거적대기 깔고 앉은 자리니 다리나 다름없는 죄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독립을 외치고 끝까지 선동이나 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이십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요. 나는 총칼로 찌르고 죽이고 불태우고 부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오히려 너희는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성경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벌써 나이가 내년이면 70이요. 힘없는 늙은이가 독립운동이라고 한다 한들 힘으로 하고 주먹으로 합니까? 아무리 젊고 무기가 태산이라도 나는 비폭력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선봉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그 말입니까? 선봉이라니? 선봉은 아니요. 허나 선봉이고 후봉이고 따질 일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일본을 망하라고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저주는 저주한 자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단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살면 일본도 조선도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결국 독립운동한다 소리 아닙니까?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선동해서 들고 일어나 종로로 광화문으로 육조거리로 나와 물러가라고 일본은 물러가라고 시위를 벌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들려요? 들리는 대로 듣는 건 좋으나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좋아요. 그거 뭐 하게 되면 하고 여건이 되면 하죠. 암만 합니다. 나는. 그러나 나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누굴 선동한다느니 하는데 내 말이 옳다는 사람은 그렇게 믿을 것이고 내 말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영화를 누리는 조선인도 왜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고 싶다고 다 돼요. 대한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 속에 들었다고 해서 되는 일입니까? 그보다 간단하고 쉬운 것은 일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청년들 일본 군대로 끌고 갈 생각이나 하지 마시오. 난 우리나라도 아닌 타국 말리에 가서 일본의 야욕을 채우려는데 우리 청년들이 나가 싸우는 꼴은 못 봅니다. 하기야 보여도 늙은 놈이 뭘 어쩔까만. 그런 건 괜한 걱정이십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없어야지요. 그래야 그나마도 죄가 덜 무겁습니다. 한데 과거 세계 역사를 통틀어 볼 결과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진나라의 장수의 아내를 첩으로 삼고 노획물로 짐승 새끼들처럼 줄줄이 여인네들을 끼어 찹디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대로 굴러가면 그 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 조용하다. 알아들은 말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말도 많습니다. 참말이지 듣던 것보다 정말 대쪽이십니다. 어찌 보면 순하신데 어찌 보면 창끝이시고. 어이 정우총감, 내려가서 점심 식사 준비하라 하시게. 시장하시겠어? 점심 늦었네. 어서 내려가 보시오. 예. 외성대 조선총독부에 들어간 놀람 선생의 그래서 이 총독이냐 정무총감이냐 그 이름을 계속 대야 돼요. 그래야 그게 풀리니까. 지금 하세카와 총독하고 치열하게 언쟁을 벌이는 걸 들었죠. 예. 애국지사들이 오늘 당하는 고난을 무릅쓰고 애국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그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후손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안 보이는 그 친일파들은 내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서 일본이 어떻게든지 굳건하게 만망할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벼슬을 대물리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권이라는 게 한번 줄을 서가지고 자기네 그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한 무리가 되면요 엄청난 결속입니다. 그것이 이제 분당이고 패거리인데, 하여튼 참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만 백성이 죽어나간다고 하는 거야. 죽어나가거나 말거나 지 팔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친일을 하는 거죠. 월남 선생은 애국을 하는 겁니다. 매국이 아니라 애국을 하는 겁니다. 이로써 11부까지를 동시에 읽어드렸네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오늘 마치고 다음 제 12부 묻혀있는 독립의 씨앗들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